안녕하세요. 오래된 구독자인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속 시원한 쾌감과 따뜻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감사함을 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주저리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이야기의 대상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아 출신이에요.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진이나 다른 흔적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성당과 맞닿아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원 선생님들, 수녀님들, 신부님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몸 건강히 잘 자랐답니다. 고아원에서 독립한 뒤에 수녀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고기를 가공하는 식품회사였는데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식품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멀리 이사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일하는 곳 근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은 지역도 다르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걸 듣고 혼자 찾아갔답니다. 청소와 빨래는 물론 건물 내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나면 하루 해가 졌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주말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네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매일매일 힘들게 일해도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 봉사 모임원들이 다녀갔는데 늘 한철 봉사하고 오지 않았어요. 봉사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아원에 와서 사진만 엄청나게 찍고 일은 건성으로 하고 가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이 몰려와서 봉사하는 걸 보면 거리를 뒀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봉사 모임에서 제가 봉사하는 고아원으로 거의 매주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전과는 달리 사진도 잘 안 찍고 열심히 일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서 간식을 먼저 나눠드리기도 했고 고생 많다고 말도 건네줬답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가씨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올 때마다 계시네? 아니요, 전 혼자 봉사 오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반가운 기색으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아가씨가 대단하시네. 아니, 마음씨가 얼마나 고우면 혼자 봉사를 하러 올까? 난 봉사 모임 장이에요. 내가 사람들 이끌고 와요. 그런 것 같았어요.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는 걸 자주 봤어요. 다른 모임 사람들은 어영부영 대충 하다가 기념사진 찍고 가는 게 대부분이라 아주머니와 모임원들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아주머니,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하나 드세요. 제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서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무튼 젊은 아가씨가 대단해요. 내가 많이 보고 배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배워야죠. 전 아주머니처럼 리더십이 하나도 없거든요. 리더가 별게 있나? 그냥 말 많고 나대는 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가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별 칭찬을 다 듣네. 고맙소, 아가씨. 봉사 모임장 아주머니는 여태껏 봉사하러 온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주 고아원에 나오길래 여기서만 봉사하냐고 물었더니 평일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생활품도 기부하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봉사만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했어요. 같이 봉사하러 가자고 하면 남자친구들은 한두 번 따라왔다가 피곤해서 나오지 않았고 제가 사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오랜 사랑을 지속하지 못했답니다. 30 중반까지 싱글이었던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싶어 결혼 전제로 만날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쉽게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모임장 아주머니와 빨래를 널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고아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대화 주제로 삼았는데 한참 뒤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가씨, 결혼은 안 했지? 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네요. 매주 봉사만 다니니 남자 만날 새가 있겠어?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30 중반은 됐지? 정확하게 보셨네요. 35이에요. 내 아들이랑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 내 아들도 아직 싱글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야.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머니 아들이 훨씬 아까워서 안 되겠는데요. 아가씨가 어때서? 그러고 보니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없네. 어디서 일하고 있어? 집은 어디야?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 자세히 말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아주머니께는 이야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고아라고? 아, 그래서 고아원에 봉사하러 다니는 거구나. 네, 그것도 맞고 제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지낼 때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서 마음이 절로 움직였어요. 그분들께 받았던 걸 돌려드리는 거라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거죠. 아유, 마음이 참 착하네. 내 아들하고 인연이 되면 아주 좋겠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아들 한번 만나봐.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네, 빈말이라도 감사해요. 빈말 아니야? 아가씨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나니 아주머니의 아들을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드님을 소개해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구나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우연히도 감사히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지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와 그이는 처음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많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잖아. 자기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흔치 않아.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할까? 우리 만난 지 겨우 한 달 됐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사계절은 보내고 결혼 이야기하자. 그래? 뭐 우리 둘이 영원할 거니까 기다리지 뭐. 지은씨, 주변에선 뭐라 안 해? 어린이집 보조교사랑 사귄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누가 뭐라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것저것 따지면 끝이 없다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그이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귄 지 1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르익은 홍시처럼 사랑이 더 깊어졌답니다. 사계절을 보냈으니 이젠 때가 됐다며 결혼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고백을 받고 감사히 받아들였는데 고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아까운 남자라서 그런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하던 중 모임장 아주머니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아가씨, 무슨 고민 있어? 네? 제 얼굴에 뭐가 쓰여 있나요? 그래, 큰 고민이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네.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할 건 없잖아. 아주머니와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고 통하는 게 많은 사람이라 저의 결혼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실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자네요. 어머, 축하해. 근데 표정이 왜 어두운 거야? 그이 어머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제가 고아 출신의 어린이집 보조교사라고 하면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와 큰 회사 다니는 인재인데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제 등을 손으로 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학벌 직업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 아가씨 정도면 어딜 가도 사랑받을 며느리야. 나부터 그래. 내가 아가씨 며느리 삼고 싶었는데 아쉬워 죽겠다고.
에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아드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빈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따로 살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말하지 않은 거야. 아가씨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진 않아. 아, 그러셨구나. 저는 제가 고아 출신이고 잘난 게 없어서 소개를 안 해주나 싶었거든요. 괜히 오해를 했네요. 아니,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나? 아가씨, 난 진짜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들다 못해 예뻐 죽겠다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말동무하고 지내는 거 아니겠어? 감사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요즘 봉사활동하러 오는 모임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탈퇴하더라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게 보진 마. 그들도 다 사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봉사라는 게 아가씨처럼 매주 나와서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네, 저도 잘 알죠. 근데 아주머니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남편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해서 이렇게 봉사하러 나오면 아이들 웃는 것도 보고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면 기분 전환이 돼. 난 나를 위해 봉사하는 거야. 아주머니는 말씀을 참 예쁘게 잘하셨습니다. 아주머니와 더 깊은 인연이 되고 싶어서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제 이름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아주머니, 저한테 아가씨라고만 그만 부르시고 이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아가씨 이름 알아. 김지영이잖아. 원장님한테 들었어.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름 부르시지 왜 계속 아가씨라고 불러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 이제부터는 이름 부를게, 지영씨. 네, 저도 아주머니 말고 다르게 부를까요? 됐어. 난 그냥 아줌마가 편해. 아무튼 프로포즈 받은 거 축하해. 결혼식 날짜 잡으면 청첩장이나 줘.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나니 걱정이 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프로포즈를 한 남자친구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전 예쁘게 꾸며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에 대해 빼놓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허락을 받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이의 손을 잡고 예비시댁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지영씨? 제 눈앞에 있는 예비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지영씨였어? 어쩜 이리 세상이 좁을 수가 있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주머니. 어머님. 아주머니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서 있는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내가 봉사하러 다니는 고아원에서 매주 뵙는 분이 자기 어머니야. 진짜로? 우리 엄마가 봉사를 여러 군데에서 잘 몰랐는데 둘이 같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만난 사이란 말이야? 그럼 이야기가 쉬워지겠네. 엄마, 지영이 잘 알아? 예비시모가 살짝 당황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응? 그래, 잘 알지.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아가씨라는 거 잘 안다. 그럼 됐네. 엄마, 나 지영이랑 결혼할래. 허락해 줄 거지? 지금 막 들어왔는데 뭐라 세우는 거냐? 일단 밥부터 먹자. 지영씨, 어서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조금 놀랍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고아원에서 저와 예비시모의 관계가 두텁고 믿음직스러우니 잘 풀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예비시모는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매주 보는 저를 며느리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 못하셨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뭐 인연이니까 그런 거지. 밥 먹어.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손에 물을 묻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잘 먹었으니까 치우는 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손님한테 이런 걸 시켜서 되겠나? 가만히 앉아있어. 예비시모의 표정이 굳어져 있어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훈아,
아파트 사거리에 공방에 좀 다녀올래? 내가 거기서 유자차를 만들었는데 가져오질 않았어. 그걸 차로 주고 싶구나. 공방에? 알았어. 얼른 다녀올게. 천천히 다녀와. 알겠어, 엄마. 그 지영이랑 얘기하고 있어? 괜히 갈구고 그러지 말고. 나 참 알았다, 이 녀석아. 얼른 다녀와. 남자친구를 내보낸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두 눈을 강하게 쏘아보셨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바로 이러려고 그러지. 시모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더니 힘을 주고 바닥에 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경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고아 주제 어디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넘봐? 고졸의 어린이집 따위에서 일하는 네가 대기업 연구원을 어떻게 꼬신 거야?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야, 내 아들이 눈이 높은데 도대체 뭐로 꼬신 거냐? 아, 몸으로 내 아들 꼬드겼냐? 네 몸매가 좀 볼륨 있는 것 같더니 그걸로 내 아들 유혹한 거지? 이 싸구려 고아 기집애야. 저는 모임장 아주머니인 예비시모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아원에서 나눴던 정이 있는데 며느리로 인사를 오니 이렇게 사람을 하찮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언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제가 충분히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해도 좋다고 조언해 주셨잖아요. 야, 그건 고아 따위인 네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지. 만약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쌍욕 퍼붓고 반대했을 거야. 어머님의 잘난 아들과 결혼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결혼 안 할 테니 이거 놔주세요. 저도 저 싫다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 없습니다. 제 말에 예비시모가 더 세게 머리를 바닥에 찌그러뜨리며 따귀를 내려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너 같은 기집애 잘 알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몸으로 남자 애 태우게 하고 꼬시는 거. 제가 그런 여자로 보였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입 다물어! 어디 감히 어른이 말하는데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나? 아, 애비애미 없이 고아로 자라서 무식해서 그러는 거지? 야, 김지영, 내 말 똑바로 들어. 내 아들 돌아오면 곧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조용히 헤어져. 그래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헤어질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질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한 짓과 말들을 다 지훈 씨에게 말하고 헤어질 거예요. 이 고아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국을 끓이네. 야! 내 아들한테 나에 대한 비난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가 뭔데요? 아주머니가 뭔데 날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만 놔주세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다시 생각해도 제가 더러운 여자 같다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자신의 아들을 꼬신 게 말도 안 된다며 막말을 하더니 따귀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깔린 저는 발로 예비시모의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발로 내 얼굴을 쳐? 아주머니, 저 이런 대접받을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될 것을 왜 지훈 씨를 내보내고 막말고 조롱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건데요? 야, 너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냐? 너 같은 고아가 1년 동안 내 아들과 사귀었다는데 열불이 나지 않겠냐고? 아주머니, 이제 보니 이중인격자 같네요. 아니, 이중인격자가 확실해요. 고아원에서는 인자한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원래 모습은 완전 개차반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의 며느리 될 생각 없으니까 걱정 그만하고 물러서세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가려는데 제 등 뒤에서 시모가 손을 뻗어 또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과 목을 사정없이 가격했어요. 몇 대 맞다가 본능적으로 팔꿈치로 시모의 가슴을 쳤고 뒤로 돌아 포물선을 그리며 따귀를 날려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남자친구가 모든 장면을 보고 놀라 손에 들었던 유자차 병을 떨어뜨렸답니다. 그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고성을 질렀어요. 김지영,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를 때린 거야? 너 미쳤어? 당신 어머니가 먼저 내 머리채 잡고 때렸어. 방어하다 손이 나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자기를 때리다니.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비시모가 울음을 터뜨리며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런 애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겠냐?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딱하다고 했더니 자기 만만하게 보지 말라면서 화풀이 하더라. 너무 무서웠다, 지은아. 야, 김지영,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무식하게 손찌검이라니, 그것도 우리 엄마를! 저는 남자친구를 봤다가 고개를 돌려 예비시모를 봤어요. 정말 가관이더군요. 해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따귀를 날렸습니다. 아, 지은씨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내 머리카락 봐. 당신 엄마가 잡아챘다고. 내 뺨도 봐봐. 당신 엄마가 공격했단 말이야. 고아 따위가 당신 만나도 되는 거냐고 분노하셨다고. 나더러 몸으로 당신 꼬셨냐고 하더라. 당신 엄마가 날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서 손찌검했단 말이야. 난 방어하다 손이 나간 거고. 닥쳐! 우리 엄마가 그런 짓 했을 리가 없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지은씨 비켜. 우리 둘은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게 해줘. 그냥은 못 보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내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남자친구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이 여러 대를 맞으며 바닥에 넘어졌고 이번에도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남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해서 급소를 맞췄습니다. 아이, 이 개진성 도라이야. 오늘 결혼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날 두들겨 패러 온 거냐?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내 말은 귓등으로만 듣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 엄마가 먼저 날 공격했다고. 저는 다시 발길질로 그이의 급소를 강타했고 따귀도 여러 대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달려붙어서 엉겨붙었고 바닥을 구르며 치고받으며 싸웠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다가 정말 더러운 꼴 보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두 모자와 뒹굴고 싸우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다들 공격을 멈췄어요. 그때 저는 기어서 시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남자친구와 예비시모와 얽히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하며 다친 몸을 힘들게 끌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끝이 났는데 그이는 저더러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경고하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답니다. 전화와 카톡을 모두 씹어버리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습관적으로 고아원에 나갔는데 아주머니가 봉사활동 모임원들과 먼저 와 있더군요. 다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를 뚫어지게 째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얼굴 들고 여길 왜 왔느냐고 하더군요. 야, 김지영, 너 양심도 없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만 여기 웬일이세요? 이중인격자라 집에서 있었던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미친 짓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봉사하러 올 수가 있어요? 네가 내 아들 몸으로 꼬드겼으니 참교육을 해준 것뿐이거든?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기 봉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꺼져. 너 하나 없어도 이 고아원은 아주 잘 돌아가니까.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줌마 같은 무서운 인간이 애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악마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아줌마입니다. 당장 꺼지세요. 서로 한마디의 말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모임원들은 다들 아주머니 편을 들고 절 이상한 여자로 몰면서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힘이 센 남자들이 제 양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줬어요. 이거 놓으세요. 당신들은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커먼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고아 기집애야.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줬다고 착각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고 형편없는 기집애라고. 너야말로 고아원에 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여기 젊은 남자들 몸으로 꼬셔서 한몫 제대로 잡고 팔자 고치려는 셈이지. 착한 남자 등쳐먹으려고 여기 오는 거잖아. 진짜 망상증 환자가 따로 없네요. 아줌마,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아줌마 그런 식으로 남자 꼬셔왔나 봐요. 뭐가 어째? 이 고아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다들 저 고아 잡아 조져버립시다. 어서 움직여요.
아주머니의 모임원들은 아주머니 말만 믿고 절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면서 고아원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소란을 듣고 저희가 모인 곳에 달려오셨습니다.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지영이한테 왜들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이 고아 기집애 쫓아내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기집애예요. 여기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착한 남자 꼬셔서 등쳐먹으려는 거라고요. 저 기집애가 내 아들 계획적으로 꼬셔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아주 무서운 인간이라고요. 아주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제가 자신의 아들을 계획적으로 꼬신 거라고 주둥이를 나불대더라고요. 이성적인 원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힘을 쓰면서 사람을 내치려는 짓은 그만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물러서세요. 제가 지영씨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절대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이것 봐라. 저 고아 기집애가 원장까지 꼬셨네. 둘이 잤지? 가진 게 없으니 몸뚱아리를 실컷 굴리면서 살았나 보네. 야, 김지영, 너 도대체 몇 명이나 꼬신 거냐? 이런 식으로 남자 홀려버린 게 몇 번째냐고. 정말 더러워서 들어주기 힘드네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하고 끝났으니까 그런 막말은 좀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줌마입니다. 당신은 봉사할 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집에 가서 수양이나 하세요. 제가 막말을 내뱉자 아주머니가 다시 달려들었고 원장님이 뜯어내면서 힘들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자동차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고아원 주차장에 도착했답니다. 원장님은 중요한 분들이 왔다며 싸움을 종결시켰습니다. 다들 그만!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후원해주는 자선단체 대표님 부부와 직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만 싸우고 예의 갖추세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며 말했습니다. 아, 후원자들이 오셨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불이 되어주는 분들이 오셨으니 싸움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김지영,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그래요, 아줌마.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아줌마 끝장을 꼭 보게 해줄 겁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이 고아 기집애가 끝까지 까부네. 나 이따 쥐도 새도 모르게 돼질 줄 알아. 원장님이 다시 큰 소리로 싸움을 말렸고 다들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선단체에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눠줄 생활용품과 선물을 큰 트럭에서 모두 내렸고 줄을 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저와 아주머니 그리고 봉사 모임원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물품 나눠주는 걸 도와줬고요. 이윽고 자선단체 대표님이 저에게 다가와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지영아, 머리가 왜 이래? 그리고 너 뺨은 왜 이렇게 부었냐?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는데 아주머니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절 노려보더군요. 또 몸으로 꼬셨니 많이 하는 소리랄까봐 신경 쓰였는데 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자선단체 대표님이 아주머니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봉사 모임 사람들을 이끄는 모임장님이시죠? 아, 네,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쩜 상견례 자리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인사를 드리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뇨? 아, 모르셨구나. 그럴만도 하죠. 내 딸이 어디 가서 우리가 입양한 딸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요. 지영이가 22살 때 저희 부부가 입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아이라서 곁에 두고 배우고 싶어서 입양했답니다. 얼마 전 아주머니 집에 제 딸이 인사를 갔었죠. 그때 아주머니는 제 딸에게 몹쓸 말고 몹쓸 손찌검을 했고요. 사실 저는 다 큰 성인이 되고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자선단체 대표였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친구도 없고 지인도 거의 없으니 굳이 입양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답니다.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머리채 잡히고 맞았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던 거죠. 양어머니가 아주머니 앞에 다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딸한테 몸 함부로 굴리는 애라고 했다던데 진짜예요? 우리 딸이 대학을 못 가긴 했어도 충분히 잘 사는 애인데 왜 그런 말을... 게다가 우리가 부모라서 결혼하게 되면 아쉽지 않게 지원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실망이네요. 두 분이 지영이를 입양한 부모님이라니. 도대체 왜 입양을 한 거죠?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지영이가 얼마나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면 누구라도 딸을 삼고 싶을 겁니다. 우린 오랜 시간을 들여 지영이의 마음을 열게 했고 부모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참 별일이네요. 그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미 치고받고 싸웠으니 다 끝난 일이겠죠. 네, 잘 아시네요. 대기한 짓이 있으니 절대로 사돈 맺을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딸에게 사과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큰 소리만 쳤습니다. 사과는 무슨... 저 기집애가 내 뺨을 후드려 갈겠다고요. 어른이 오해를 했으면 해명을 하면 될 것이지 내 얼굴에 발길질하고 따귀를 날렸다고요. 당신들 제대로 된 애를 입양하셔야지 왜 저런 무식하고 하찮은 애를 입양한 겁니까? 지금이라도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양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진짜 막무가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시네요.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어요? 뭐요, 망신? 자선단체 대표면 다야? 어디서 사람을 아래로 깔보듯이 말을 해? 한판 붙자는 거면 그렇게 하든가. 두 팔 걷어붙이고 머리채 잡고 싸워보자고. 이보세요, 아주머니. 내 딸 이야기 말고 아주머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뒤가 아주 구린 분이던데.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우리도 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양어머니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두 손을 풀더군요. 그러자 양어머니가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본 걸 까발렸습니다. 이름 이숙희, 나이 62세, 외아들 키우고 있고 봉사 모임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달 모임원들에게 회비를 받음. 근데 회비를 왜 받는 거죠? 봉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회비 받는 것 말고도 강제로 기부금을 뜯어서 여러 곳에 기부를 했죠. 기부 증서를 위조하고 90% 이상의 돈을 꿀꺽했고요. 이숙희 씨,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쇼라는 거 압니다. 가면을 써야 하니 부지런하고 살가운 모습을 보이며 지냈겠죠. 그래야 모임원들이 회비도 척척 내고 기부금도 계속 지급할 테니까요. 그동안 처먹은 돈이 꽤 많던데요. 1억이 넘는다는데. 제대로 조사한 양어머니가 탈탈 털어줬더니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 그거 증거 있어? 내가 삥땅 쳤다는 증거 있냐고? 네, 기부증서 준 기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숙희 씨, 당신 모임원을 뽑는 기준이 소득이 연 1억 이상은 있어야 하고 회비,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으로 구하고 있죠. 회비론 봉사 현장에 물품을 기부하는데 많이 떼어 먹었고 기부금도 10분의 1만 하고 기부증서를 위조한다는 걸 제보받았어요. 검찰에 고발장 보내려고 써놨는데 어떻게 이숙희 씨 인생의 최대의 위기 맞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양어머니는 아주머니가 기부한 곳에 일일이 찾아가 원본의 기부증서를 받아왔습니다. 그걸 꺼내 보이며 아주머니가 할 말 없게 만들었답니다. 이젠 벼랑 끝에 몰린 걸 알고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사 모임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믿고 있었다며 혀를 차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이며 아주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랬더니 바로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모임원 여러분, 제가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기부할 때 다 내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도 먼저 사과드릴 테니 흥분 가라앉히세요. 모임원들은 다들 한마디씩 꺼냈습니다. 이 옆에 내가 기부금을 조작해? 우린 설마 기부금을 조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 옆에 내야. 이 아줌마가 떼어먹은 돈이 1억이 넘는다니까 사기로 고소해서 공밥 먹이죠?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결심하고 기부한 돈을 저 여자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니 우라통이 터져서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다들 자선단체 대표님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러 갑시다. 상황이 진짜 심각해진 걸 느낀 아주머니가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니 봉사 모임원들의 발목을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다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고소 고발은 참아주세요. 진짜로 바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하면 당신은 콩밥이야. 우리한테 잘못 빌어봤자 소용없으니 입 닥치고 판사 앞에서나 빌어. 지금 당장 떼어먹은 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기부할 곳에 기부를 하든 돈을 돌려받든지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때 양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후원으로 그 돈을 주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후원을 하지만 아주 적은 돈이라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일단 떼어먹은 기부금을 받아서 아이들께 후원하시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일단 돈부터 받아내죠. 아줌마, 당장 떼어먹은 우리 돈 내놔. 네,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는 질질 짜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고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사기칠까봐 사람들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아, 지훈아, 엄마한테 1억 2,400만 원만 입금 좀 해줘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입금하라니. 그것도 1억 넘게?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야, 이놈아, 대기업 연구원이 그런 돈도 없냐? 그동안 엄마가 가져다 쓴 돈이 얼마인 줄 몰라?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그때 모임원 중 한 남자가 핸드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엄마가 기부금을 사기쳤어요. 모임원들에게 거둔 기부금의 90%는 자기가 먹고 10%만 기부해왔답니다. 기부 증서를 위조해서 우린 다 믿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비도 거의 다 삥땅 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이 아까 말한 금액입니다. 당신 엄마가 이 돈 갚지 않으면 매우 곤란하고 위험할 겁니다. 우리가 단체로 고소고발하면 아주 재밌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자 제 전 남자친구가 한숨을 길게 내뱉으며 말하더군요. 아유, 엄마, 그 돈으로 뭐 했어? 또 도박한 거야? 예전에 인터넷 도박가다 나한테 걸렸었지. 아직도 그 짓거리 하느라 남의 돈 떼어먹고 그런 거야? 지훈아, 일단 엄마 좀 살려줘라. 그 돈 당장 입금 안 해주면 엄마 큰일 난다. 지금 당장 그런 돈이 어딨어? 대출을 해도 그만큼 안 나올 거라고. 집 담보대출하고 너 퇴직금 받으면 얼추 맞지 않겠냐? 뭐? 나더러 퇴직하라고? 엄마 지금 장난해?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니? 엄마 진짜로 위험해. 이 사람들이 경찰, 검찰 찾아가면 엄마 인생 끝이란 말이야. 아유, 진짜 미치겠네. 다른 사람 좀 바꿔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 남자친구는 아주머니의 돈을 갚겠다며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엎어져서 통곡하고 있었고, 저와 다른 사람들은 실내로 들어가 회의를 잠시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일정이 있다고 다른 곳에 물품을 나눠주러 떠나셨고요. 한참 뒤에 해가 지자 집에 가려고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제 앞에 모습을 보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씨,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됐어요. 사과는 안 받을래요. 다 아줌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벌을 달게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어때? 아직 내 아들은 지영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담하는 거죠?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다시 만나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바꿔봐.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거잖아. 우리 아들 퇴직하지 않고 무사히 회사 다닐 수 있도록 지영씨가 구해줘. 자네 부모님께 잘 말해서 대신 빚을 갚게 해주든지 모임원들을 잘 꼬드겨서 날 고소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할게. 끝까지 비열하시네요. 본인 살아남으려고 날 이용하겠다고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줌마. 당신이랑 아들은 이제 끝났어요. 인생의 내리막이 얼마나 빠른지 제대로 맛보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주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와서 몸을 던지더라고요. 시멘트 바닥에 자빠졌고 아주머니가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 천혜구와 기집애야!
너 따위가 감히 내 뒤를 캐내고 날 벼랑 끝으로 내몰아? 처음부터 너와 말도 섞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사람들 보기 좋게 하려고 쇼를 벌였어. 아, 그래. 아줌마의 진심을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기부금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계획이었으니 고아원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사람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겠죠. 나한테도 선의를 베푼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너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동시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잃을 게 없어.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너도 나도 오늘 같이 되져버리는 거라고. 난 그렇게 못해. 오래오래 살면서 당신 같은 인간들이 날아가는 걸 구경할 거야. 곧 돼질 것이 말이 많네. 입 닥쳐! 아주머니가 제 몸에 올라타 두 손을 쉼없이 날렸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보는데 고아원 밖은 매우 고요했답니다. 제가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아서 안간힘을 써서 아주머니를 밀어냈어요. 상황은 역전되어 제가 아주머니 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곤 맞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면상을 갈겨줬답니다. 아, 그만 때려. 이러다 사람 잡겠어. 인생 포기한다면서요. 내가 끝장내줄 테니까 마음 단디 먹어요. 아니야. 그만해.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제발 그만해. 저에게 참았던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정말 못생긴 똥으로 보이더군요. 순간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얼른 아주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쌍방으로 싸우고 다쳤으니 신고하는 거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어머니께 연락을 받았는데 전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과 아주머니의 집을 뺏어 받은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에게 후원해줬다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심 뿌듯했습니다. 결혼할 인연으로 만났다가 고아라고 괴무시 당하고 얻어맞은 뒤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답니다. 결과적으로 고아원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검증된 사람을 만났답니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 데다 시댁도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그 이와 사귄 지 6개월 만에 조금 빠른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려서 기존에 다니던 고아원에 봉사를 못 가고 신혼집과 가까운 곳으로 봉사를 다녔습니다. 남편도 봉사에 진심인 사람이라 늘 같이 갔답니다. 처음 방문한 고아원은 많이 열악했어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아이들이 춥게 잠드는 날이 있다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부족해 좀 나중에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게 된 저희 부부는 바로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당장 새 것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도 지원해주고 열심히 청소도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 모임장 이수키가 전달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린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도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기부금 100만 원씩 입금해 주세요. 기부 증서에 우리 이름이랑 금액이 모두 들어갈 것이니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의 예비 시모였던 아주머니가 제가 옮긴 고아원에서 또 봉사 모임장으로 왔더라고요. 개벌은 남 주지 못한다더니 사기치려고 또 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뒤로 몰래 걸어가서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누가 모임장 등을 건드린 거야? 저예요, 아주머니. 오랜만이네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지영씨? 여긴 어떡해? 저 결혼해서 신혼집이 이 근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는 또 모임장을 하시나 봐요. 기부금을 입금하라고 하셨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여러분, 이 아줌마 사기꾼이에요. 기부금 걷어서 일부만 기부하고 기부증서 위조하고 뒤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러자 모임원들이 쑥덕쑥덕거렸습니다.
제가 자선단체 대표의 딸이라는 것을 알리고 아주머니가 한 짓거리를 다 일러줬더니 다들 욕을 바가지로 하더군요. 그중 한 사람은 봉사 모임 사이트에 아주머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속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아주머니는 또 이중인격으로 지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되었네요. 아주머니, 아직도 이러고 살면 어떡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내 재산도 날리고 아들 회사도 때려치웠다. 내 아들 지금 재취업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아줌마가 사기 쳐먹은 돈을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또 사기를 치려고 해요? 아줌마, 양심이 있어요? 사기 치려는 건지 진짜 기부를 하는 건지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제대로 털어드릴까요? 지난번 사건 이제라도 고소해볼까요? 봐주지 말라고 모임원들에게 다시 연락 돌려볼까요? 모임원들과 양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눈을 크게 뜨면서 벌벌 떨더군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나 그 뒤론 사과 안 쳤다. 이번엔 그냥 모임 회비만 삥땅 치려고 했어. 예전처럼 간 크게 기부금 떼어먹는 짓 안 해. 회비 떼어먹는 짓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봉사활동 다닌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살라고요. 큰 소리 냈더니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벗어나더군요. 알았다. 나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그만 뭐라 해라. 근데 지영씨, 그새 시집 갔어? 남편이 있네? 네, 덕분에 똥차 치우고 아주 훌륭한 차 타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그래, 축하해. 아무튼 난 집에 갈게. 괜히 나에 대해 털고 그러지 마. 또 기웃거리면 가만 안 둬요. 아시겠어요? 다행히 아주머니가 달려들지 않고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더군요. 종종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못된 짓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겁을 먹었는지 기부금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안 하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헤어졌거나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엉망이 되어 깨져버린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다음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멋진 새신랑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